안녕하세요.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멋진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채널을 좋아하고 주목하십시오. 이제 내년에 새로운 공군기지에 대한 평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인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다른 여성에게 몇 마디 덧붙이는 것은 주로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태도로 그를 확고한 태도로 확고하게 일어서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집을 개의치 않는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너의 눈은 다른 사람이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쓰레기장에 있어. 계속 말해봐. 미친 놈이야. 그의 가정은 끝났고 그는 미쳤어. 그가 집을 훔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야. 육성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자리를 떴다. 차갑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 행동이 궁금하지만 아무도 그 미친 노인을 찾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혼자 복도를 지나 쓰레기장으로 걸어갔다. 한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뒤지고 있는데 너는 악취를 개의치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사진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푸젠밍인가?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얼굴을 들어 여러 번 쫓겨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사람의 경각심을 가지고 부관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며 누가 나를 찾아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사진과 비교하면 그는 또 다른 중년이다. 그는 완전히 이 사람이 명 부원장의 삼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한동안 사람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명, 풍택시 사람, 한 아내와 두 막내딸 부설이 있는데 큰딸 부영이 알게 된 후 연재의 아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 일주일 뒤 두 자매의 시신은 도시 외곽의 한 모래톱에서 발견됐고 같은 해명의 아내는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지금 이 집에는 이 46세의 은발 노인만이 남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백발이 성성한 부견명은 몸이 분명히 멀쩡하다. 그는 자신의 보따리를 풀고 육성을 노려보며 내 물건을 빼앗으러 오느냐고 물었다. 그는 얼굴에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신분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부광의 동창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너를 보러 왔다. 부견명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듣자마자 달려들어 나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소영의 동창이냐? 네, 도와주러 왔어요. 좋은 태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화가 나서 질책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나한테서 물건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에요. 푸젠밍은 앞으로 나가 녹성의 옷깃을 매섭게 쥐고 사람들에게 모든 얼굴을 물었는데 나는 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런 태도로 자신을 건드리게 한다. 그러나 푸젠밍은 정말 평범한 사람일 뿐 조금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 그래서 육성은 그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졸라매고 이 남자의 눈을 크게 뜨고 태도가 기세등등한 것에서 갑자기 가소로 바뀌게 했다. 표정이 매우 긴장되었을 때였다. 하하하 너는 내 닭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들은 모두 샤오잉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했고 분노와 이해가 되지 않아 솟구쳤다. 웃음소리는 더욱 짙어졌다. 하하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갑자기 류청이 한 손을 민푸젠의 어깨에 걸치고 순간적으로 그를 깨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그를 속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그의 부수를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 분명히 때때로 나를 도왔다. 왜 그의 얼굴은 소화하려는 것처럼 보였을까? 몇 분이 지나서야 주저하며 육성에게 네가 무자냐고 물었다. 그는 어떻게 태자가 되었는지 너무 놀라서 흥분해서 번개같이 손을 흔들며 네가 무자인지 숨길 수 없이 물었다. 럭데는 포키엔린이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도록 하고 예라고 대답한 후 모든 것을 무시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격렬하게 휘두르며 목을 하늘로 치켜들고 활짝 핀 꽃처럼 다채롭게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바로 알았다. 내가 처음으로 육성에 대한 태도를 개변할 때 부견명은 몸을 돌려 즐겁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로무술가들을 보았는데 한눈에 네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말하면서 물건을 뒤적거리면서 건성으로 말했다. 잠시 후 알록달록한 폐기물 더미를 안고 명부견은 기쁘게 그것들을 보물로 나누어 육성에게 보여주었다. 흥미진진하게 너에게 물었다. 나를 도와 북년과 북년을 죽였다. 좋아 나의 돈과 보배를 모두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마의 파리는 또 날아갔다. 육성은 고뇌에 잠긴 얼굴로 입을 오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지 못하고 부견명이 수집한 귀중품을 내려놓았다. 푸젠밍은 반복해서 돈을 외치고 네가 나를 도와주면 안 돼. 부족해. 네가 내 목숨을 바꿔. 육성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여전히 조급함이 있다. 부견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네가 나를 도와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아직 부족하다. 네가 내 목숨을 가지고 그 다급한 표정을 바꾸느냐 아니면 녹성의 굳게 담은 입술을 바꾸느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눈은 계속 앞을 볼 뿐 변하지 않았다. 민쿠제는 무기력하게 앉았고 고통스럽게 앉았고 내 주위의 돈은 개의치 않았다. 그럼 가라. 나는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천천히 민쿠제는 네가 고의로 나를 비웃으러왔다고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렇지. 무관극도 가나 죽은 것을 보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목소리가 떨리고 늙은 얼굴 이울었다. 부견명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나는 부자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그는 미워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나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직접 볼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침묵하던 성인은 갑자기 폐기물 더미에 오래된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걸어가서 그것을 주었다. 이 사진은 오랫동안 촬영된 듯 주위가 노란색이지만 여전히 행복한 가족을 볼 수 있다. 네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온전한 가족이다. 이 사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마디만 남긴 채 떠나갔다. 이번에는 명부경장이 더 이상 화내거나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언제부터 눈물이 흘렀는지 기억에 잠겼다. 끊임없이 고맙다고 말하고 네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누가 너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보지 않고 명부는 중얼중얼 고맙다고 말하고 설령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고맙다고 한다. 루크 성도는 주머니에서 부드럽게 손을 꺼내 벽 너머의 시장을 나서며 갑자기 빨간 머리로 뚱뚱한 소년이 담배를 피우며 그 미친 늙은이를 찾아오는 사람 오랜만이네라고 말했다. 루크 성도가 돌아서 소년에게 물었다. 이전에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왔지만 모두 그를 속이기 위해 왔어. 몇 년 전에 그 미친 늙은이 가족이 모두 돌아가신 후 그는 미쳐다니며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어. 오직 무예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진짜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천하태평도장이지. 마침내 그 미친 늙은이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모두 빼앗겼고 그는 미쳐가며 집도 털렸다. 현재 그는 쓰레기 속에서 살아갈 뿐이었고 너만이 늙은이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너는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너와 이야기하러 나왔고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담배를 피우며 눈을 고정시킨다. 루크 성도가 물었다. 그래, 너 미친 늙은이를 찾는 건가? 내 모습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아마 당신은 보고서를 전달하려는 거야. 루크 성도는 직접 말했다. 맞아. 나는 그들을 죽이러 천하태평도장으로 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뒤를 돌아서면서 머리를 심하게 감싼 이웃들의 뇌에 큰 의문표를 남겼다. 저 사람은 누구지? 루크 성도의 기분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컸다. 대학교 선배인 도영 장군으로부터 정보를 알게 된 후 성도는 기다리던 기회를 잡았다. 도영 장군은 손잡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루크 성도가 민성에 오지 않았다는 건 네가 알고 있지. 망토 아래의 사람이 자신의 잔에 연기를 불어넣는 동작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는 이번에 두 임무를 맡았어. 하나는 A이고 나머지 하나는 B야. A가 가장 흥미로운 건 수도 국가 주변에 위치한 연다 도시에 있다. 연다에 도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특히 남쪽으로 멀리 돌아가 비하에 가는 것을 선택했다. 루크 성도의 의도는 매우 명확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연다를 피하고 무술 선생님의 둘째 선택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무술 제자의 시험이기도 했다. 그 사람은 간단히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일에 대한 필연적인 고민. 도영 장군도 그 의견을 공유했지만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말했다. 아직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 전국 무술대회가 이틀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참가하지 않았다. 무술 선생님의 성격은 당연히 도영 장군도 알고 있었다. 그는 비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걱정했다. 창문 밖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도영 장군은 속으로 루크 성도를 부르며 너도 무술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줘 라고 속삭였다.